혹시 그 신부가 기숙사 생활하면서 일탈행위라든가 뭐 거짓말이라든가 이런 하는 행위들이 많이 있나요? 뭐 가끔 있을 수는 있겠죠. 그 신랑분들이 일단은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신부들이 기숙사 생활하는 동안에 신부들한테 주는 용돈 있잖아요. 용돈도 딱 정해진 용돈, 딱 그만큼만 주고 만약에 용돈이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대로 한 달을 버티게끔 만드는 거. 그래야 왜냐면 자 한 번 주기 시작하면 또 달라 그러고 그 다음 또 달라 그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신랑분은 우리 와이프 사치가 심해요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본인이 주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고, 그 신랑분들이 기숙사 생활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신부 용돈, 그 다음에 무분별한 선물. 응? 자, 가끔 가다가 신부들도 한국 사람과 결혼했으니까 갖고 싶은 게 베트남에서 다 아이폰이잖아요. 오빠 핸드폰 고장 났어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저희들 같으면은 핸드폰이 고장 났어요. 그러면 가서 한국 갈 때까지 중고 핸드폰 하나 사. 이렇게 합니다. 싼 걸로. 네, 싼 걸로. 얼마 전에도 그런 신부 있었어요. 네? 핸드폰이 물에 빠져버렸어요. 네? 그래갖고 신랑한테 그렇게 연락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중고폰으로 사. 대신 얼마가 들었는지 네가 돈이 부족하면 빌려서 사고 얼마짜리 샀는가를 말을 해. 그러면은 신랑한테 그만큼만. 그래서 이 신부는 그걸 말을 안 하고 자꾸 신랑한테 도와주세요. 진짜 핸드폰에 고장난 건 맞으니까. 그래서 신랑한테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돼가요? 그래서 신부 보고 우리가 사라고 했는데 안 사. 그러면 신부를 불렀어요. 내가 하나 중고 사왔어요. 이거 쓰세요. 22만 원 줬어요. 응? 한국 돈 22만 원 주고 깨끗한 거 그거 쓰고 이거 한국 갈 때까지 쓰라고. 대신 한국 갈 때까지 새 휴대폰 사주는 거는 아이폰을 다 원한단 말이에요. 원하는 거 아이폰 14예요 대부분이. 그 신랑들이 그거 사주는 버릇들이면은 안 돼요. 저희도 작년 연말에 신랑 한 분이 아이폰을 사준 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꾸 고장 났다고. 고장 안 났어요. 고장 난 신부가 왜 어떻게 문자도 주고받아. 신랑하고 영상통화도 해요. 그래서 신랑이 사줬어요. 저는 그 휴대폰 내가 보관한다. 한국 가는 날 내가 줄 거니까 가지고 한국 가라고. 근데 신부들이 가장 하는 게 신랑한테 어떤 요구하는 거예요. 그 요구를 신랑분이 자꾸 들어주면은 나중에 한국 살 때도 똑같아져요. 나중에 안 해주면 결국은 땡깡 쓰는 식이 될 거고. 근데 이 기숙사 생활에서 딱 정해진 대로 용돈도 정해진 대로 그거만 탁탁탁 해주는 거. 저희들은 결혼할 때부터 신부들한테 합니다. 용돈 외에 어떤 경우도 신랑한테 용돈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 꼭 필요할 경우는 자 사장님 와이프한테 상의를 해서 와이프가 확인을 한 다음에 한다. 그런데도 그렇게 해도 가끔 가다가 신부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대부분이 더 달라 그래요. 근데 제로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데 일반 다른 결혼업체에서 한 승부 같은 경우는 한국 업체 사장님들 중에는 그 부분을 타치를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제 베트남 쪽 사람이 운영하는 데거나 개인 결혼을 하는 사람들하고 전혀 타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상담을 많이 받아요. 개인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한 달에 뭐 700만 동, 800만 동씩 용돈을 줬는데 지금 몇 달 지나고 보니까 거의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줘. 100만 원 한국 돈으로. 2천만 원이 넘네. 예. 그게 뭐냐 하면은 엄마도 좀 줘야 되고 뭐도 줘야 되고 점점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근데 제일 신랑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신부 용돈 주는 거. 정해진 대로. 처음에 신부가 돈이 부족해요. 마음속 안 아픈 신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알아서 버티도록 만들어야 돼요. 빌려서 알아서 쓰던 거 알아서 쓰세요. 딱 그 날짜 돼서 보내줘야 돼. 그러면 그 다음 달부터는
무조건 그 날짜 돼야 돈이 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남녀 관계에서 그런 것 때문에 탁탁 짜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근데 그거는 대부분 첫 달에서 용돈이 부족한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면은 저희들도 첫 달은 신부들한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설명을 제대로 못 지켜. 용돈을 받았으니까 아버지 좀 줘. 그리고 집 필요한 거 뭐 좀 사기도 해. 나중에 기숙사 들어오면 써야 된다는 개념 자체가 생각을 안 해. 왜? 과거에 일하면서 봉급을 받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게 우리가 설명을 하지만 안 돼. 그 대신에 안 줘버리잖아요. 그 다음 달부터는 이제 쪼개 삽니다. 적응한다 이거. 적응을 해요. 근데 그걸 적응을 안 할 경우는 무조건 더 단락하는. 10만 원이 나중에 100만 원이 돼버려요. 저도 지금까지 제가 결혼시킨 신부들 중에 그런 신부가 많았어요. 신랑들한테 절대 주면 안 됩니다 하는데도 신랑들이 나 몰래 줘요. 주고 나서 몇 달 지나 4개월, 5개월 지나면 사장님 머리 아파요. 왜요? 사실 이런 말을 하면 저 화낼 건데요. 말해보세요 하면 제가 와이프 돈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씩 더 준대요. 지금은요 팔찌 사진 찍어 보내고요 그거 사달라고. 그러고 지금 뭐 지난달에는요 내가 80만 원 더 보냈어요. 왜? 엄마가 뭐 사고 싶은 거라고 고독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 이거죠. 왜? 해주니까. 통이 점점 커지네. 그러면 그분이 과연 한국 와 살아보세요 나중에. 한국 와 살면 베트남에 얼마 보내주세요 얼마 보내주세요 소리가 막 나오겠죠 이제. 중요한 거는 신랑분 능력이 수입이 많아서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줘도 괜찮은 신랑들이라도 처음부터 그렇게 버릇을 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애들도 그렇잖아요. 용돈을 딱 한 달에 얼마, 보통 애들 용돈을 보통 한 달에 일주일 단위로 보통 정해서 많이 주잖아요. 보통 자기 자식들 일에 할 때. 그러면 그거 단위로 딱딱딱 정해서 주면 그거에서 쪼개 살잖아요. 근데 아빠 뭐 돈 필요해 안 정하고 막 주는 거는 막 수시로 나중에 보면 애들 통 커져버려요. 똑같아요. 왜? 신부들은 그동안에 사실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방식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더 여유 있게 주니까 그 신부들한테요 한 달에 100만 원 아니 200만 원을 줘보세요. 계속 아마 쫓이게 될 거라. 여유가 이렇게 넉넉한 게 아니고요. 10만 원, 20만 원, 나중에 100만 원, 200만 원 계속 줘보세요. 똑같아요. 그 말씀 들으니까 신부가 경제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무조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가끔 가다 신랑분들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왜 줬습니까? 주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면은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러면 다른 신부들, 신랑들 다 안 주는지 사장님이 확인해 봤습니까? 아니, 확인을 해보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신랑들이 저한테 와이프가 헤퍼졌어요. 사치가 심해요. 이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첫째. 그러면은 어떤 신랑분들 저한테 연락 옵니다. 우리 제가 결혼식 신랑들, 사장님, 며칠이 아버지 생일이라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아버지 생일일 경우는 한 20만 원 넣어 주십시오. 또 어떤 신랑, 내일 며칠 후에 엄마 생일, 자, 본인 생일이라고 하는데, 신부 본인 생일이라고 하는데 제가 뭐 선물이라도 사주고 싶은데 선물을 사줄 수는 없고, 그러면은 한 10만 원, 15만 원 넣어주면서 내가 옆에 못 있어서 선물 못 사요. 당신이 필요한 거 사 쓰세요. 저는 그걸 허락합니다. 어? 그런 신랑분들은 분명히 그걸 저한테 물어본다 소리는 그 외에는 안 보낸다 소리잖아요. 대부분이 제가 느끼기로는 저 몰래 보내주는 사람들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 신부들은 말썽이 안 생길 정도로 보내주겠죠. 어떻게 하다가 조금 이 사람처럼 갑자기 10만 원이 100만 원이 될 정도로 보내준 건 아니다 이거죠. 부분은 용돈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터지는 부분이 신부들이 주말에 무단으로 놀러 가는 거예요. 특히 신부들끼리 뭉쳐서 놀러를 가요. 그건 큰 문제인데?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신부들 중에 한두 명이 호치민의 고향 남자친구고 뭐고 이렇게 막 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어디서 놀자.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기숙사에서 아직 그런 일이 생긴 적은 없는데, 제가 아는 다른 업체 기숙사에서 그런 일이 생긴 걸 몇 번 막 그쪽 사장님의 신부들 불러놓고 혼내고 하는 거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 사장님 화가 나가지고 막 오늘 기숙사 가야 된대요. 왜요? 그러니까 이놈의 신부들이 몇 명이서 놀러 가고 다른 남자 친구, 동네 남자 아는 친구예요. 이거는 뭐 연인관 이런 게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해서 모르는 그쪽 신부들 몇 명, 그쪽 남자들 몇 명 놀다 보면은 뭐 그렇죠.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바람이 날 수 있는 거고. 그래갖고 그쪽 사장님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혼내러 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주말에 신부들이 고향 간다. 반드시 확인은 해줘야 돼요. 어제 제 신부 한 명이 주말에 어제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날 공부 끝나고 엄마 집에 좀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라고 딱 저한테 문자가 와요. 왜 가는데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4일 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월, 화, 수, 목 그냥 그날 금요일이잖아요. 공부를 했으니까 다른 신부가 가는 신부가 있는데 자기도 가야 된대요. 다른 신부 7명이 갔어요. 그 7명이 뭐냐? 결혼 서류 접수하러 우리가 보냈어요. 7명의 신부를 내가 서류를 다 해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 이 신부들 주고 이번 주말에 내려가서 월요일 날 다 접수하고 그러고 올라오라고. 그렇게 시킨 신부 7명이 가니까 자기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가장 조심해야 되고, 하여튼 기숙사 생활에서는 됐으면 조금 엄격하게 해주는 게 좋다. 왜냐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신랑분들은요, 업체 사장님한테 갑니다. 뭐 구속 그런 것보다도 한국에서 생활하는 부분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조금은 기숙사 생활에서 신랑분들도 신경을 많이 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죠.